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열일했던 미국장을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열정 뿜뿜 뿜어내는 시장이었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 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요, 메이저 수급 받쳐줍니다. 외국인 5천억 원 넘게 또 사들이면서 1% 넘는 탄력을 가져갔고요. 2674선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받쳐줬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1% 넘는 모습 역시나 또 여기서 탄력 가져갔고 872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서 수급 흐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열일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AI 시장에서 정말 큰 열일을 했거든요. 엔비디아, AMD, 또 델 테크놀로지까지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에도 그 훈풍이 가득히 불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기관의 수급 들어와 줬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급 거세게 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훨씬 넘게 또 탄력 받아가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PBR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종가 형성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에코가의 분위기 오늘도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는 이전 상장 안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슈를 안고 있죠. 기관의 수급 지난주에 또 계속 들어오면서 급등세 지난주 가져갔는데 이 부분은 또 연속성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개별적인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HPSP,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엔캠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3월의 첫 단추 좀 잘 끼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단추 잘 끼워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 종목 전략 정말 상세하게 세워드릴 거니까요. 방송도 집중해 주시고 또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는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QR코드 통해서 영어 링크 생성되는 것 통해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면 지금 방송 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 지금 살까?입니다. 주말 사이 AI 훈풍이 지속됐죠. 델이 30%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AI 서버 주문량이 무려 40%나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일까요? 엔비디아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AMD 역시도 5%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훈풍 그대로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는 모습, 그 중에서도 HBM 관련 종목들이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특히 HBM3E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가지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의 인증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업체가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단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에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6.59%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등했던 종목을 살펴보자면 덕산테크피아는 당연히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ST 역시도 24%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정말 고점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또 보면 이게 고점일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생기는 현재입니다. 우리 멘토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만약에 지금 매수 기회라면 어떤 종목에서 가장 큰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초전도체 관련입니다. 정말 드디어 결전의 날이죠. 오늘 밤 11시입니다. 국내 연구자들이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물질, 상온 상압 초전도체 물질인 PCPO-SOS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초록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 물질이 제로 저항, 그리고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자석 위에서의 부분 부상, 이 초전도체적인 특성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현재인데요. 이 3월 4일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급등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인 오늘 역시도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다고 또 정말 내리막을 걸었다가 하더라고요. 특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CCS 역시도 장중 8%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내가 보유자라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월요일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쉬울 정도로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안 쉬었으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기대감도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우리 시장에 오늘 좀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도 나타나줬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드신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것만큼 못 가. 만약에 미국 주식이 조정 들어오면 국내 주식도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장세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제일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면서 가자. 그렇게 본다라면 계좌에도 수익이 쌓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종목별 장세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또 장중 전략도 어떻게 또 그에 맞는 전략 세워야 될까 고민 정말 많이 쌓이실 것 같습니다. 장중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흐름에 맞게 세워가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배틀 안에 이뤄지는 종목 전략은 방송 중에 세워지니까 저희 방송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잡아주신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HBM을 또 아주 강력하게 키워드로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또 쉬어가는 사이에 AI 랠리가 미국장에서는 지속됐습니다. 눈에 띄는 급등주가 델 테크놀로지였어요. 32% 가까운 급등세였는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AI 수요 바탕으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 단순히 이 부분에 또 반응을 한 걸까요? 아니면 AI 키워드를 갖고 실적 상회를 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형님이 가고 그다음에 아우가 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의 다 AI만 들어간 단어만 들어 나오면 다 폭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지금 AI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그런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HBM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잡은 것도 HBM.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관련주들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방송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AI 하면 또 짝꿍으로 와야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짝꿍으로 또 오는 게 종목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상승세가 지금 되게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삼성전자와 비교될 정도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본다면 HBM 관련주로 제일 많이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AI ETF에서 가장 많은 그 보유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두 종목을 빼놓고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 의지나 이런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굳은 의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에 또 영원한 짝꿍이 있죠. HP, SP가 있는데 둘 다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딱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형제들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느낌도 강하게 그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마지막에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야 된다. 그럼 HBM 키워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봐야 한다. 네,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 후에 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한미반도체를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한미반도체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성델타테크도 10만 원을 찍을 거야? 근데 갑자기 10만 원 찍더니 갑자기 오버슈팅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100만 원 설마 찍어? 했는데 찍고 나서 더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죠. 한미반도체도 10만 원을 찍어? 근데 왜 더 가? 결국엔 나만 못 샀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올랐을 때 합습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가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른 관련주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이 AI, HBM 관련주들이 확산세가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일 자체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갑자기 실적 잘 나오고 AI 단어가 들어가자마자 3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상승세가 아직도 남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는 꼭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HBM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요, 멘토님. 네. HBM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는 HBM 관련주도 결코 범위가 좁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범위를 좀 좁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HBM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서버 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네, 서버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 전력 소비나 저전력이나 아니면 전행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HBM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정 장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장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나 이 서버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넓혀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구글 이런 대기업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옛날에는 땅이 넓으면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나만의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어야 부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추가적인 수익이나 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그거에 바로 수혜를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세가 저는 좀 더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상승하는 종목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뭐 전기 관련주들이 제일 큰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력 서비나 이런 거는 계속 저전력으로 맞추려고 해도 결국에 부족한 거는 전기 소비다. 전기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아직까지 오기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 저전력 소비,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한 차례 불고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어떻게 본다면 원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산세는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HBM 관련주도 처음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정장비 쪽으로도 확산이 됐다가 지금 뭐 저전력, 저소비, 전기 관련주로 불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차츰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점차 확산이 될 경우에 어떤 것까지 가겠다. 이 플랜 A, 플랜 B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좀 더 투자할 때 용이하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쯤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저전력 시스템 네. 관련해서는 해외 시장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그리고 버티브 이렇게 좀 대표적인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관련주를 팔로우해 볼 수 있을지 관련주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올랐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은 딱 여기서 코멘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약간 이런 테마성,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수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성이 제일 중요한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딱 이름 그 자체로도 전기자가 전기? 딱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상승 초기를 견인했던 건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왜 올라? 반도체 다른 종목 다 안 가는데 왜 이 종목만 먼저 오르지?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먼저 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테마성 종목이나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일 때 좀 이름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수급이 잘 들어와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전력 시스템은 네. 아직 테마성이 좀 더 짙다고 보시는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 저는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효성중공업 상승세보다 재룡전기가 더 높았다.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재룡전기, 전기 관련주 섹터적으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떤 저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는 사람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확산세가 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테마가 어떻게 본다면 공정장비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테마가 잠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시큰둥 꺼지고 다시 공정장비 쪽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HBM 관련주 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공정장비 먼저 한 종목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은 이렇게 다른 테마로 엮일 때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HBM 중심으로 한 이 AI 관련 랠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중심을 내려주셨고요. 다만 공정장비, 테마성으로 좀 소외받았던 밸류체인에서도 순환매 움직임 계속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또 시대를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네, 멘토님. 맞습니다. 시대를 계속 정주행할 수 있는 전략 세워가시면서 HBM 키워드는 빠뜨리지 않고 종목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생방송 주시하시면서 옥석 가리기도 톡톡히 해보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까지 챙겨보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저는 어떻게 보면 3월장 들어서 가장 빅 이벤트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
사실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이죠. 어떻게 보면 PCPOSOS 연구 결과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대응 전략에 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또 멘토님이 대응 전략 잡아주시려고 키워드로 가져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멘토님, 대장격 종목의 위치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네,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신성 델타테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퀀텀 에너지 지분 관련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거운 종목이 상승세도 제일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불안해 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가권에서 사신 분들은 설마 떨어져도 내 평단까지 오겠어?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결정이 납니다. 네. 네,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 날 이제 미국 학회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고점이지 않나 했는데 시장에서 이게 만약 진짜면 노벨상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데 주식 시장은 항상 기대감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진짜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그 정도까지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오늘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단타로만 어느 정도 재미 보다가 빠져야 되지 네. 이 종목을 오늘까지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해 하실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봐요. 근데 굳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기술이 혁신적인 거다라고 한다면 물론 성공을 했다.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실패를 했다. 우리는 아직 더 준비하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 80% 90%까지는 나왔다. 여기서 더 보강만 하면 된다. 이런 코멘트만 나와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100%가 아니고 8, 네. 90% 그 정도만 나와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전도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만 한정돼서 좀 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학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초전도체를 언급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테마는 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저도 가장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안 좋게 나오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는 더 있다라고 봐요. 더 네. 진입 자리 가능하다. 네,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좋게 나오면 그냥 눈 감고 사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네.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실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초전도체가 지금은 국내 한정에서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될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는 지속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M&A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성델타테크가 아무리 시총이 커도 미국 글로벌 회사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소기업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닥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뉴스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물리학회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서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고 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한 번에 상승 랠리는 나올 수 있다. 만약 내일 연구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그런데 무작정 이 얘기를 듣고 하락을 해서 그럼 무작정 들고 갈래. 이게 아니라 내일 안 좋게 나오면 어느 정도 피했다가 다시 저가권에서 잡으려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 저는 약간 그래서 안 좋게 나올 경우도 저는 미래를 봤을 때는 저가권 매수에는 좀 긍정적이고 만약 진짜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눈 감고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초전도체 시장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큰 시장이고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응 전략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조정 시에는 다시 진입 자리 살펴볼 수 있는 구간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테마는 맞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흐름 챙겨가야 할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흐름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시장 고민과 또 시장 이야기들을 알짜배기 종목으로 압축해보는 순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요, 바로 진짜 주식팀입니다.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한국 BNC와 세코닉스를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모두 다 편입 완성된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BNC입니다. 이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긍정적인 임상 소식을 내놓으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죠. 특히 미국발 훈풍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은 장중에 무려 1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1등할 종목을 갖고 온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세코닉스 역시도 1%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 주고 계십니다. 다음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분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전 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효성중공업이죠. 금을 캐는 광산에서 금을 캐든 캐지 않든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업체는 청바지를 바로 그 옆에서 파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AI라는 큰 광산에서 많은 업체들이 모였을 때 일단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청바지, 그러니까 전력설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력설비 강세를 보였죠. 그 중에서도 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 무려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EUV 역시도 저 PBR 관련으로 해서 오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5% 넘는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LIG 넥스원과 Y랩이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특히 Y랩 같은 경우에는 편입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상한가에 정말 가버리는 기염을 토해냈죠. 지금 현재 두 종목이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을 Y랩과 같은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일단 탑3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유달리 빛났던 종목 탑3 한번 모아봤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진짜 주식팀의 한국 BNC 역시나 16% 넘는 강세 이어갔습니다. 꿈의 비만약 때문이었고요. 2위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전력설비 이슈로 효성중공업 15% 넘는 강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의 에이징랜드 대표적인 디자인하우스로 꼽히죠. 이렇게 8%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이렇게 급등할 종목을 이미 이전에 짚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합산 수익률도 함께 봐야겠죠? 이 구역의 쌈장은 누가 됐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이시는 것처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무려 40% 넘는 수익을 챙겨가 주고 계십니다. 1등 자리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굳히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14% 넘는 수익을 갖고 와 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1등 자리에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2가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잠시만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1% 넘는 수익을 또 가져가 주시면서 4위 자리 안착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 이제는 방송
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놓치신다면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펼쳐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들 리뷰부터 해볼게요, 멘토님. 네. 네. 저희는 LIG 넥스원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방산주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 받고 있는데 문득 궁금한 게 왜 LIG 넥스원이었을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현대로템 정말 잘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LIG 넥스원 골라주셨나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돈을 벌었을 때 네. 그 다음에 액션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만족을 안 하고 다른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가 어떻게 본다면 그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신사업.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LRG 넥슨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수주장고나 어떻게 보면 방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은 계속적으로 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 버는 거에 만족을 하지 말고 새로운 신사업까지도 들어가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로봇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가치 있게 봤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입니다. 네, 16만 원까지도 상향한 종목인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찍으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고점이 아니야, 고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HBM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못 따라가고 지금 막 하려고 막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방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메인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선 같은 경우는 메인 섹터가 된 적이 거의 없는데 항상 3등, 2등 뭐 항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더 이슈가 확 불 때 그때 팔 시점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보유할 시점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등주, 3등주로 LIG 넥스원 꼽아주셨지만 신사업에 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 중에서 네. 수주라는 이 키워드를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LIG 넥스원이 현대로템이 아니라 왜 LIG 넥스원을 꼽아주셨을까 한 번 더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신사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크게 봤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이 16만 원 선 터치를 한다면 더 큰 무한한 가능성 볼 수 있는 종목이다까지도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부분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 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 종목도 AI 키워드를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움직일까가 궁금해요. 어떻게 본다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5,8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바닥권을 다 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AI 관련 테마들, 어떻게 보면 HBM 관련 테마로 다 쏠려서 그러고 있지만 그런 테마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탄탄해지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AI 관련 테마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사 파업 이후더라도 저는 이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있습니다. 그 테마성으로 좀 잠시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근데 이슈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작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조금 잊혀져 가면서 수급이 약하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만 더 시장에서 부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상승세가 좀 더 나올지 않을까. 그럼 그 부각은 계속 기다리실 건가요? 전략 변경에 대한 의향은 네, 없으실까요? 아직까지 손절가 터치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절가 5,800원 지키면서 가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계속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딱 하나만 더 보죠. LG이노텍. 네. 이 종목의 전략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차분한 종목 좀 갖고 올까 하다가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바닥권이에요. 오. 어떻게 보면 저는 순위에 상관없이 이 종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온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는 암흑기가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5%, 뭐 3% 이런 수익률에 되게 만족하지 못하고 5%, 뭐 10%, 20% 이런 계속적인 급등주만 하다 보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한 박자 어긋나면 계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길게 본다면 큰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 캐스트 뭐 이런 부분이 XR 헤드셋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거기서 이제 LG이노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축으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LG이노텍은 오히려 많이 내렸다라는 호재를 가진 종목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 세워주신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린 종목이 또 LIG 넥스원, 셀바스 헬스케어, 또 LG이노텍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합산 수익 2위에 자리해주고 계신 저희 이정호 멘토님이시거든요. 멘토님, 네. 저희 수익 배틀 쌈장 시즌 2에 와주셔서 새로 와주셔서 또 2위에 자리하고 계세요. 더 분발해서 또 1위에 최종 순위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순위에 자리하고 계신다. 저는 이 점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싶거든요.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 내주고 계시니까 멘토님과 함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할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신규 종목으로 가봐야겠죠. 그럼 1등 자리로 반등하기 위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1등은 저는 딱 마지막 주에 딱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있는데 1등에 계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 지금은 딱 2등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등과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봐요. 지금 저는 그래가지고 좁힐 어떻게 수 있는 보면 종목을 네. 가져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강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주입니다. 네, 항상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종목 스타일은 한 곳에 만족을 못하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네,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 그 종목이 아니라 이 고형 같은 종목은 내수술료, 의료, 로봇까지도 FDA 승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고영. 네, 고형입니다. 네. 네, 제가 아까 LRG 넥슨도 소개해드리면서 한 섹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다른 사업까지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보는데 이 고형 같은 종목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BM 적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편도를 3D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고형이랑 해서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수술용 의료, 로봇 까지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세 대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다 상용화하고 있고 쓰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게 미국 FDA까지도 승인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고용의 특별한 장점은 하반기 AI 관련해가지고 검사 수요가 좀 더
증가될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3년 실적은 안 좋았지만 24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낼 기대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다. 실적이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 이번 연도에 개선될 거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신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고 기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메인 세트로 자라지 않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 지금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정장비 관련주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테마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을 가져가는 전략도 좋지만 공정장비 쪽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은 고영인데요. HBM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정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네.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은 딱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뭐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이때는 좀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가 제일 고가를 형성했던 날인데 오늘은 종가가 제일 고가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그 말은 좀 더 이제 상승 탄력이나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HBM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오늘 약간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하락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저는 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다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HBM 관련주는 아직은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 좀 더 눈여겨봐야 되고 내일 시초가 공략이 유효하다. 목표가는 26,000원. 26,000원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고가권도 가볍게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네, 그만큼 좀 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6,000원을 돌파하면 저는 더 보고 싶어요. 네, 요즘 종목 같은 거 HBM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HPSP, 뭐 K시텍, STI 이런 종목들 다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고영이라는 종목은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고 그래서 다른 HBM 관련주보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18,000원 부분입니다. 21선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부분 이 부분을 노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 또 세워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선 기준으로 18,000원 선 잡아주셨네요. 또 이 고영은 HBM을 키워드로 가져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만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을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목표가 26,000원 선 터치를 한 후에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종목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신규 편입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제가 어떻게 본다면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로봇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로봇 섹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공략을 여러 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던 종목인데 이제 1등이랑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갖고 오는 격차를 종목이다. 줄이기 위한 종목으로 준비하신 걸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대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계속 꾸준하게 시장의 이슈를 못 받았던 종목이에요. 기술력에 비해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라고 본다고 하면 대학교는 카이스트고 회사는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보는데 그 회사랑 다 연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랑은 에어러블 로봇 기술 이전 협력을 하고 있고 2년 동안 협력 연구를 통한 고령자를 위한 AI 기반 보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상용할 단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선택한 기업이다. 너네랑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다면 이 기술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과는 다관절 로봇까지도 공동 개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아왔는데 근데 아직도
기본적 분석, 뭐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 그 말은 뭐냐?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 실적 안 좋은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실적 좋은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 가고 있다. 다른 로봇에 비해서 엄청 저평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로봇 기업들이 거의 PBR이 10 이상이고 PER이 100 이상인데 이 삼익 THK 같은 경우는 PBR이 1.4 그리고 PER이 18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완전 저평가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저평가, 저PBR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의 이슈를 받았지만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온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삼익 THK가 두 번째 종목이고요. 기술력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다. 아직 시작도 못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세워주셨는데 카이스트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그만큼 펀더멘털도 좀 탄탄할 것 같아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근데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슈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떨어졌던 부분은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이번 연도에 빚을 바란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여기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은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가 약간 이 자리에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상승세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된 하락세가 멈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열된 종목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들이 어떻게 보면 주춤했던 모습세가 오늘 좀 올라가줬던 모습세.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이 삼익 THK가 어떻게 보면 가볍기도 하지만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등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바로 세워주실까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번 정도 터져주면 그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오늘 거래량이 약간 터졌지만 내일이나 조만간에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0원. 네, 항상 검소하게 잡습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 최대 2만 원까지 봤는데 1등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18,000원 정도로 한번 수익 한번 챙기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재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18,000원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보고 그다음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 네. 손절가는 지금 13,500원인데 네, 이 가격대까지는 설마 떨어지겠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떨어지면은 더 살 때지 않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하는 종목이고 눈여겨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익 THK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로 또 똑같이 잡아주셨고요. 목표 라인 18,000원, 손절 라인 13,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인데요. HBM 키워드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역시나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삼익 THK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멘토님, 네. 저희 방송 시간이 또 50분밖에 되지 않아서 네. 또 아쉬운 시장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으로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들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요즘 시장이 단순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놈만 간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들어갈 종목들 사놓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도 어떤 분들은 너무 올라가기를 샀는데 막 장막판에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나 이런 어떻게 본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HBM 관련주들 이제 파니까 또 다시 네. 올라가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사실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거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오를 종목 오늘 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